의료 광고 심의에 대해서 이제 공문이 떨어졌는데 기존의 블로그나 유튜브, SNS에 올리는 병원 콘텐츠들을 단순히 그냥 홍보 목적이 아니라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한 콘텐츠들은 심의를 받지 않고 올려도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온 게 온라인상에 올리는 그 콘텐츠들 모두 심의를 받고 올려라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 정보 관련된 그러니까 모든 플랫폼,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틱톡 전부 다. 네. 이건 누구나 이득 볼 게 없을 것 같은데 고객이든 그쵸. 마케팅을 해주는 업체든 원장님이든 다 힘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진흙탕이 되지 않을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보건소 입장도 저는 물론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병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어떤 병원은 거짓 광고 혹은 거대 광고로 좀 부풀려서 소비자분들을 현혹시키는 그 콘텐츠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신고를 할 거잖아요. 아, 이 병원 실제로 이렇게 안 하는데 거짓 광고하고 있습니다. 아, 이 병원 실제로 가봤는데 지금 과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보건소에 신고가 엄청 많이 들어올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또 보건소에서는 검열을 해야 되고 처리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엄청 힘들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런 병원이 많아지면서 피해를 보는 소비자분들도 엄청 많았을 거고. 그래서 이 병원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최후의 지침을 꺼내든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한편으로 이해가 가긴 하네요. 한편으로는 이해가죠. 근데 이게 보건소마다 말이 다르니까.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병원 원장님들 위주로 마케팅을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그 원장님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지역 보건소에 전화를 했을 때는 모든 글을 검수를 받으라는 건 아니다. 심의를 받으라는 건 아니다. 이게 홍보 목적으로 작성한 콘텐츠면은 심의를 받고 올려야 되는 게 맞고, 단순히 공익적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는 심의를 받지 않고 올려도 된다 라고 이제 말하는 보건소가 있는 반면에, 정보성 콘텐츠라고 하더라도 그냥 모든 글 콘텐츠를 다 심의를 받고 올려라, 그런 보건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글을 올린 다음에 심의를 받는 게 아니라 심의를 받고 나서 올리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글 하나 심의를 받으려면 이전에도 최소 한 달 이상 걸렸거든요. 글 하나 심의가 이제 통과 떨어질 때까지 최소 한 달이 걸렸는데, 지금 아마 전국 병원에서 심의 신청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은 더 딜레이 되겠죠. 그쵸. 우리나라에 병원이 몇 개인데 웬만한 병원들은 다 마케팅 하고 계실 테고. 이게 한 달이 아니라 몇 달 걸리겠는데요? 몇 달 걸리죠. 근데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도 사실 뭐 거짓 광고, 허위 광고 이런 거는 이제 걸러내면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근데 반면에 저는 이 지침이 만약에 진짜 실행이 되고 정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20년 전 상황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20년 전이 어땠죠? 20년 전에 저희가 병원 선택할 때 어떻게 알아보고 갔었어요? 10살 때라서. 제 엄마 따라서? 그쵸. 뭐 엄마 따라서 지인 소개로 가든지, 아니면은 그때 온라인 시장이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았었을 때니까 그냥 길 지나가다가 오프라인 간판 보고 서울대 출신이네? 10년 경력이네? 그냥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병원 타이틀만 보고. 근데 지금 공문이 내려온 게 그 의료 광고 지침서라고, 보건소에서 광고할 때 이런 거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세요라고 지침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81페이지에 보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의료기관의 명칭, 뭐 소재지, 전화번호, 혹은 이 원장님의 그 경력, 면허증을 보면은 대충 뭐 몇 년 경력인지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는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 그리고 병원 개설 연도랑 홈페이지 주소, 뭐 진료실, 진료 시간, 정말 기본적인 내용들. 이 병명은? 네? 병에 관련된 건 없어요? 그 내용에 관련돼서는 이런 게 있어요. 공익 광고는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건강광자 등 공익 광고는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 문구가 있어요. 근데 그 공익적인 광고라는 게 사실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쵸. 너무 모호한데? 되게 추상적이고, 뭐가 공익적이고 뭐가 공익적이지 않은지 이거를 판별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래서 개인에 따라서 기준이 다른 거예요. 보건소 직원마다의 기준이. 어떤 사람은 이거 공익적이지 않아, 심의 안 받아도 돼,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거 홍보글인데 심의를 받아야 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람마다 이게 의견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말 애매모호한 기준인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하도 보건소에 지금 이거 관련해서 문의가 많으니까 그냥 어떤 보건소 직원분은 그냥 그거 상관없이 그냥 다 심의를 받아라. 이렇게 하는 곳들도 이제 생겨나는 거고. 네. 그러니까 20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이게 정말 시행이 되면은 정말 소비자, 환자 입장에서 병원 선택지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병원을 찾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왜냐면은 병원을 알아볼 때 단순히 타이틀만 보고 선택하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타이틀을 보고 갔는데 실제 나를 진료해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병원을 갔을 때 나를 치료해주는 원장님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나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환자분들을 많이 치료해 본 경험이 있는 병원인지, 그런 치료 사례, 그리고 실제 이 병원에 가면은 어떤 과정으로 치료가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실제 서비스는 어떤지, 정말 나한테 진심으로 대해주는 곳인지, 환자를 정말 진심으로 위해주고 생각해주는 곳인지, 이런 거 되게 꼼꼼하게 알아보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정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없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혼란이네요. 네. 저도 최근에 라섹을 했었는데 라섹할 때 진짜 여러 병원들 알아봤거든요. 전 심지어 마케팅을 도와드리고 있다 보니까 더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부분에서 좀 이 병원에 신뢰가 갔었냐면은, 수술실인데 라섹은 이제 다 그 기계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병원을 믿고 맡길 수 있냐 없냐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병원은 수술실 자체가 다 통유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워서 라섹을 하면은 밖에서도 다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다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거고, 원장님 입장에서도 당당한 거고. 그래서 그 병원을 저는 선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오히려 정보가 많아야 환자 입장에서도 좋은 거고, 병원 입장에서도 오히려 정말 실력이 있고 환자분들한테 진정성 있는 그런 거를 되게 투명하게 보여주면서 오히려 그런 병원들이 더 생존하면서 환자 입장에서도 병원 입장에서도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걸 다시 이제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거니까 서로한테 뭐가 좋은 건지. 근데 병원 입장에서도 사실 엄청난 지금 혼란이거든요. 왜냐면 예전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시대에는 다 환자분들이 온라인 검색을 통해서 병원을 알아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병원 입장에서는 온라인상에 우리 병원이 어떤 병원인지 알려야 하고, 그래야 병원이 매출이 올라가고 살아갈 수 있는 구조인 건데, 그걸 아예 지금 차단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사실 병원 입장에서도 손실이 너무 크죠. 지금 이제 막 개원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연차가 30년 정도 쌓이고 서울대 뭐 연세대 이런 타이틀이 명확하고 이런 원장님은 사실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쵸. 타이틀이 너무 명확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막 개원하신 원장님들, 그리고 아직까지 연차가 그렇게 많이 쌓이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당장에 내세울 타이틀이 크게 없잖아요. 약간 음모론 같은데, 의대 충원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의사의 숫자는 늘어날 텐데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곳곳에 개인 병원 차려버리면은 이제 완전 포화 상태니까 그걸 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근데 그 의도가 있을 수 있겠다. 네, 그거 남아있어라. 약간 그 신규 개업을 막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이거 근데 나갈 수 있나? 언제 발표난 거예요? 이것도 발표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 공문을 받은 원장님도 계시고 아직 안 받은 원장님도 계세요. 아, 따로따로요? 네. 에? 그게 뭐야? 그러니까 보건소마다 달라요. 공문을 내린 보건소도 있는 거고, 아직 지침을 내리지 않은 보건소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동안 발행했던 글이나 영상 모두 심의를 받아라. 우리가 이때까지 유예 기간을 주겠다. 그 유예 기간조차도 지역마다 달라요. 그래서 더 혼란스러운 거죠, 지금 이 상황이. 그러면 언제 시행된다는 건 있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심의하겠다라는 날짜가 나왔나요? 어떤 곳은 12월 31일까지 다 심의를 받아라. 그렇게 내려온 것도 있고, 어떤 곳은 2025년 2월 28일까지 기한을 준 곳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보건소마다 달라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이건 아닌데 싶었던 게,
공익적인 목적으로 단순히 정보 전달 위주 글들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근데 또 어떤 곳은 모든 글을 심의를 받아라. 근데 모든 글을 심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만약에 뭐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면은 의료법에 걸릴 수 있다. 의료법에선 안전하진 않다. 심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에 맞춰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심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의료법에 걸릴 수 있다. 라는 이 말이 더 혼란스러운 거죠. 의료법에 접촉되지 않으려고 심의를 받는 건데 그걸 받는다고 하더라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쩌라는 거야? 그리고 그 의료 광고 사전 심의 가이드에 보면은 이런 표현은 되고 이런 표현은 안 됩니다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너무 혼란스러운 게 단어 하나만 바꾸면 되고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경옥고 공진단, 그냥 공진단이라고 기입하면 안 되고 공진단 처방으로 해야지 승인을 해준다. 그러니까 원인 치료라고 하면 안 되고 원인별 치료라고 해야 승인이 된다. 그 재발 방지라고 하면 안 되고 재발 예방이라고 해야 승인이 된다. 어렵죠? 뭐 마케팅 글쓰기 할 때 그냥 요 앞에다 붙여놔야겠네요. 재발 방지는 재발 예방으로. 근데 이걸 사람이 어떻게 다 기억하고 이걸 그대로 써요. 그래서 저는 챗GPT를 활용해서 의료법에 접촉되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지금 그렇게라도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해결 방안이 없네요, 당장 그러면. 제가 지금 연말 일주일 동안 막 여러 보건소에도 전화를 해보고 막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도 전화를 해보고 상황 파악을 해보니 그냥 온라인에 콘텐츠를 올릴 거면은 다 심의를 받아라 예요. 근데 심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의료법에 위반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 콘텐츠를 올리는 것 자체가 일단 리스크를 감수하고 올려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위반되면은 뭔가 지속적으로 보건소에서 주시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 번 위반에 걸리면은 보건소에서 이런 내용은 수정하세요라고 이제 연락이 와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수정해서 다시 보내면은 1차는 경고고 2차는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5일? 그 3차는 업무정지 1개월. 그러니까 심의를 받고 안 올린 글인데 만약에 이게 의료법에 접촉되는 요지가 보인다 하면은 처음은 봐준다 이거예요. 근데 두 번째 걸렸을 때 업무정지 15일로 그냥 바로 한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업무정지 한 달로 그냥 바로 그냥. 지금까지 들은 내용 중에 가장 충격적이에요. 아 그래요? 와, 이거 진짜 병원을 죽어 나가겠는데. 그쵸. 저희 입장에서도 글 하나 쓸 때 만약에 1시간이 걸렸었다 치면은 이 의료 광고 심의에 걸리지 않는 기준 선에서 또다시 재가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작성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고 콘텐츠 기획 시간이랑 그럼 그 노동 강도는 더 빡세지는데 리스크는 그만큼 더 커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럼 대표님은 이게 통과된다고 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지금 병원만 하고 계시잖아요, 블로거 마케팅을. 그쵸. 네. 병원만 하게 되면 저 또한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다른 걸 해야 되나? 근데 하실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병원 마케팅 진짜 지금까지 병원뿐만 아니라 뭐 변호사, 세무사, 뭐 강사분들, 자영업자분들 마케팅 의뢰가 진짜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병원만 한다고 다 그냥 거절을 했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출시한 거고 제가 병원만 도와드리고 있으니 다른 제가 못 도와드리는 분들한테는 강의로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그래서 강의를 출시를 한 거거든요. 아, 스스로 해보시라고? 네. 그래서 진짜 제 모든 걸 담았어요, 강의에. 그쵸, 1년 동안 찍었으니까. 네.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서. 근데 지금 그렇게 고집을 부린 이 병원 업계가 광고가 힘들어진다고 하면 그럼 저도 지금 어쨌든 폐업 위기에 처한 거나 마찬가지이잖아요. 좀 많이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마케팅을 도와드린다고 했을 때 이 병원에 대한 그런 생리나 그런 흐름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자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병원이 인간의 그 건강이랑 가장 밀접한 분야잖아요. 그래서 저는 뭘 하든 좀 이건 좀 철학적인 얘기인데 계속 하세요. 네. 뭘 하든 좀 인간한테 이로운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라는 그런 뭐 이상한 그게 있어서 그래서 좀 병원 원장님들을 좀 도와드리고 싶었고 그 원장님들 중에서도 정말 실력 있고 진짜 환자한테 진심이고 정말 제가 봐도 이 원장님한테는 나라도 믿고 갈 수 있겠다 하는 원장님들만 제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당 한 곳만 받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업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지금 막힌다라고 하면 저도 좀 생각이 좀 깊어질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병원뿐만 아니라 변호사, 세무사, 자영업자분들도 힘든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좀 더 넓혀야 되나. 그럼 제가 만약에 그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원장님들은 그건 어떡하지? 저 믿고 함께 해주셨던 원장님들은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또 들면서 근데 어떤 말씀이신지 약간 저는 한 90% 공감을 해요. 저도 병원 촬영 자주 다니거든요. 보통 클라이언트가 당일 취소가 촬영하러 제가 가면은 당일 취소하는 케이스는 별로 없어요. 하면은 속된 말로 빡쳐요. 장비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운전해서 가는데 촬영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유일하게 제가 그거를 오히려 괜찮다고 말씀드린 케이스가 딱 한 군데가 병원이에요. 그때 한번 갔는데 한 30분 기다렸어요. 이제 거기 실장님이 저한테 PD님 지금 원장님 수술이 좀 길어지고 있어서 좀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30분을 더 기다렸는데 죄송하다고 수술이 너무 더 길어질 것 같다. 근데 제가 진짜 100%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괜찮다. 수술이 먼저지 이게 먼저겠냐. 환자가 먼저지. 딱 의료가 딱 그런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연말 연초에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네요. 안 그래도 지금 혼란스러운데 여러모로 한번 지켜보고 좀 더 뭔가 상황 나오면은 그때 한 번 더 촬영하시죠. 네.